그 다음 이제 성종입니다. 지금 세조가 몇 대 임금이죠? 세조가 몇 대 임금이에요? 7대 임금이잖아요. 근데 여기 성종은 몇 대 임금으로 돼 있어요? 9대라고 돼 있잖아요. 8대수면 어디 갔습니까? 요거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게 많이 안 복잡한데, 세조가 이렇게 있으면은, 세조가 아들이 있어. 2명이 있는데, 첫째가 의경세자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의경세자.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은, 예종이에요. 얘가 몇 대 임금이냐면은, 8대 임금입니다. 올랄라? 세조 다음에 8대 임금이 예종이고, 9대 임금이 뭐지? 성종이잖아. 근데 왜 얘 안 하고 넘어갑니까? 얘가요, 왕 된 지 얼마 안 돼 죽어요. 뭘로? 그러니까 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종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예종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가 뭐냐면은 제한대군이라고 해서 제한대군. 근데 얘 나이가 진짜 어렸어. 뭐 4세? 3세? 완전 갓난아기. 그런데 3세, 4세 아기를 어떻게 다음 왕으로 세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의경세자, 그러니까 의경세자가 있는데, 아니 근데 생긴 웃긴 게, 얘가 첫째인데 얘가 왕이 안 되고 와 얘가 됐는겨. 얘가 일찍 죽어요. 뭔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경세자가 일찍 죽어서 둘째 동생이었던 예종이 된 거예요. 근데 예종도 일찍 죽어버려. 근데 제한대군은 나이가 어려. 큰일 났네. 세조 그 조선 왕계가 끊기겠네. 참 다행인 게 의경세자의 아들이 있었어. 2명 있었어. 월산군하고 자산군이 있었는데 얘들의 나이가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나름 괜찮은데 그래도 어려. 예, 뭐 중학생 정도인가? 초등학생 정도인가? 그래, 얘들도. 그래서 월산군은 그나마 한 중고등학생 정도 나이였고, 자산군이 이제 초중생 정도의 나이였는데, 그러면 이제 왕은 누가 돼야 돼요? 월산군이 왕이 돼야 되잖아. 근데 월산군이 왕이 안 됩니다. 아니요. 그냥 안 됐어요. 그리고 자산군이 왕이 돼버려. 자산군이 왕이 되는데 얘가 누구냐면 얘가 성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니, 왜 월산군이 앞에 있는데, 얘는 나이가 어리다고 치고, 얘는 왜 안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이때 다음 왕을 누가 이제 선택을 했냐면은, 자, 세조 죽었죠? 예종 죽었죠? 의경세자 죽었죠? 그럼 누가 이거를 정해주냐고? 자, 세조의 부인이 살아있었어. 정의왕후라고 있는데, 정의왕후. 그러니까, 이 의경세자와 예종의 뭐예요? 엄마. 그 다음에 월산군과 자산군의 뭐예요? 할매. 그렇지. 할매가 살아있다니까? 근데 세조가 굉장히 정의왕후를 사랑했었어. 팔불출이야, 팔불출. 자기 그 아내한테는 엄청 잘했다고. 첩도 잘 안 뒀어, 세조는. 이 정의왕후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방원은 자기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부부싸움 열나 했거든? 근데 세조는 진짜 정의왕후 딱 한 명만 봐. 그래서 맨날 일 끝나면은 이 세조가 여보 나 퇴근했어 빨리 밥 먹자 막. 그리고 정의왕후도 자기 그 남편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하냐면 순애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 남편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 다 죽었잖아. 그 손자들만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정의왕후가 만약에 현명하지 못했다면은 조선은 절단 났을 거예요. 근데 정의왕후가 딱 판단하기에 누가 가장 이제 다음 왕으로 적당하냐? 후보가 3명인데 얘는 나이가 너무 어려. 월산군? 안 돼. 자산군? 그럼 왜? 자산군의 장인이 한 명이었어요. 자산군의 장인어른이 아까 있잖아. 세조가 계유정난 일으켰었을 때 모든 걸 전두지휘했던 인물 있죠. 그 한 명애가 자산군의 장인어른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한 명의 딸이 누구랑 결혼한 거야? 자산군하고 결혼한 거야. 근데 당시에 세조가 죽고 예종이 죽고 다 죽었을 때 조선 최고 권력자가 누구냐면은 한명회였거든요. 그리고 정의왕후하고 한명회하고 굉장히 뭐했다? 친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얘기까지 나누는 친한 관계였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나라 위기인데 좀 든든하게, 그죠? 한명회가 여기 있는 자산군의 뒷배를 딱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면 신하들이 알아서 이 자산군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나를 것이다. 보필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 정의왕후의 판단이 맞았어.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종이 자산군이 뭐를 좋아해? 공부를 엄청 좋아했거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딱 세종의 약간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본 결과 자산군으로 어떻게 하냐면 결정을 내렸다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있는 성종입니다. 성종. 그래서 성종은 어렸을 때는
누구의 그거를 이제 서포트를 많이 받았느냐? 바로 할머니였던 정의왕후의 서포트를 많이 받았었어요. 정의왕후가 뒤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코칭을 해주는데 그게 다 옳은 일일 수는 없잖아. 만약에 실수가 생겼어. 그러니까 비난받을 일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의왕후가 우리 주상이 하지 말자는 거를 내가 이 늙은이가 키워커 하자 그래가지고 일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비난할 거면은 누굴 비난해라? 나를 비난해라. 할머니가. 근데 할 수가 없지. 근데 뭔가 또 잘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아이고, 내가 우리 성종이 이 생각을,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책이 잘 됐다고. 우리 손자 최고! 이랬었다고. 그래서 성종이 알았어요.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성종은 당시 하루 시간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루 18시간 이상 공부했습니다.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전부 공부. 심지어 어떤 미친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침, 점심, 오후 공부는 참 잘하시는데 밤에 왜 공부를 안 하십니까? 밤에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뜨억했어요. 애 잡으려고 그러네 이러면서. 근데 성종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뭐라 그래? 내가 미처 그걸 몰랐어. 저녁에도 공부하겠어. 야간 공부 자습하겠어. 이렇게. 그게 얼마나 예쁘겠어 손자가. 근데 과연 진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아니라고 봐. 난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진짜 자기가 자발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다고 봐.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공부를 안 하면 언제든지 내가 갈아치워질 수 난 있다고 판단했다고 봐. 성종이 100% 공부를 좋아했다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20살이 될 때까지 그 지옥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견뎠단 말이야. 근데요, 공부가요, 싫었지만 하다 보면은 또 어떻게 된다? 또 좋아, 재밌어. 그래, 조항아. 너 아는구나. 공부 재밌는 거. 다 째려보고 있네. 솔직히 얘기하자. 아니, 왜 공부를 하겠다는 애 기를 죽이고 그래? 아줌마, 왜 우리 애 기를 죽이고 그래요? 이상한 아줌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으니. 자, 그래서 할머니가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손자의 경호원 노릇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성종이 20살 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친정, 내가 직접 이제 할머니 제끼고 이제 정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할머니가 호호호 웃으면서 그래 이제 다 컸으니까 네가 정치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6년인가 7년 뒤에 할머니 죽었어요. 그리고 성종이 정말 슬퍼하면서 진짜 정말 극진하게 할머니 장례식도 모시고 장례도 치르고 이랬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2의 시즌, 세종 시즌 2가 열리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성종이에요. 그래서 앞에 뭐가 붙는 거예요? 이룰 성자가 붙는 거예요. 고려에서도 성종이 진짜 많은 걸 이루었었잖아. 자, 쭉쭉 갑니다. 자, 야, 나 5분 안에 맞춰준다. 진짜. 여기는 할 게 없어. 내용이 없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성종이 문무를, 당시 이제 조선의 세종에게 바톤 터치를 받은 다음에 세조 때 잠깐 단절됐다가 모든 문무를 완성시키는 장면을 이제 보실 건데, 그 모든 문무를 완성시켰다 함은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만들어냈어요. 정리해 놓은 책들. 그래서 지금부터 책 이름을 전부 외우겠습니다. 갑니다. 경국대전. 경국대전. 앞에 우리 조선의 법전이 있었죠. 조선 경국전. 자, 그거는 임시법전이야. 성종대에 와가지고 드디어 조선의 모든 내용, 진짜 정식 법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정식 법전 이름이 뭐냐면 경국대전이에요. 총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냐면 육전체제라고 하거든요. 육전체제. 6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게 뭐냐? 이, 포, 예, 형, 병, 공. 6개의 부분에서 조선의 법도를 완전히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다. 이는 뭐예요? 인사권이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불러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승진시키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람을 다운시키고 징계를 하고 이런 여러 법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이조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군사는 얼마를 두고
국경은 어떻게 다스리며 여기에 책임자를 누구를 보내고 그 책임자가 뭘 잘했을 때 이런 상을 주고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한다? 병 쪽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호예형 병공에 6개의 체제로 육전 체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조선 최고의 법전이 완성되는데 그 법전 이름이 경국대전. 근데 이거는 사실 세조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억울해. 왜냐하면 경국대전은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8, 90% 이상 세조 때 거의 완성이 돼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딱 어떻게 하면 막 방점을 찍는 거. 그래서 업적으로는 성종업적으로 들어갑니다. 경국대전이. 예. 근데 거의 만든 거는 세조 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만들었고. 그러니까 손자가 완성을 한 거죠. 할아버지의 위협을 잘 받아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국여지승남이라고 하는 걸 제작을 하는데 이건 뭐냐? 조선의 전국 문물을 정리한 인문지리서라고 합니다. 인문지리서. 인문지리서. 지리가요, 여러분들. 그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인문지리와 자연지리로 나누어지거든요. 자연지리는 뭘까요? 말 그대로 자연이지. 무슨 산이 있고 무슨 강이 있고 무슨 바다가 있고 기후가 어떻고 이런 게 자연지리입니다. 근데 인문지리란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공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 지역에 가면 인심은 매우 후하고 여자들이 이쁘기로 유명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정보. 지금으로 치면은 6시 내 고향 같은 느낌. 예. 생생정보통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 조선의 팔도에 있는 전국 문물들을 정리한 책인데 원래 그 이전에 그 세종시기 때 팔도 지리지라고 하는 책과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그 인문 그 지리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종합해 가지고 완벽하게 완성을 본 게 뭐냐면은 바로 동국여지승남이라고 하는 인문지리서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조선의 그 지리적인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 책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모든 음악을 정리한 이제 완전판을 만드는데 그 음악서적 중요합니다.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책을 만듭니다. 악학 음악이죠. 음악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조선 음악을 정리한 책을 이제 펴내고요. 시도 중요하죠. 문학작품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역대 시들을 모은 책을 만드는데 시집을 만드는데 그 시집 이름이 뭐냐? 동문선. 원래 중국에 역대 시를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중국에서 만든 책입니다. 중국의 역대 시를 모아놓은 책 이름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문선이에요. 문선. 문이 뭘까요? 글자. 예, 시. 선이 뭘까요? 골랐다는 거예요. 뽑았다는 거. 선거할 때 선. 고를 선. 예. 그래서 역대 시가를 골랐다. 그래서 문선이거든요. 중국 책입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동성국이잖아. 동쪽에 있는 우리 조선의 뭐다? 문선이다. 그래서 동문선이에요. 네. 시가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부터 조선까지의 역사를 쫙 정리해가지고 만든 게 있는데 이름이 뭐냐? 중요합니다.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펴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씩 세조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편찬 사업이 성종 때 완성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현전 없어졌잖아요. 아까 왜 없어졌어요? 학문연구기관? 세조의 시대 때 있었던 사육신의 난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성종이 공부 좋아하잖아. 나도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던 집현전처럼 학문연구기관 같은 거 만들고 싶어잉 하면서 만든 게 뭐냐면은 홍문관이라고 하는 학문연구기관을 만듭니다. 이 연구기관은 나중에 상설기관이 돼가지고 조선의 아주 중요한 중앙통치기구가 돼요. 그래서 홍문관이라고 하는 학문연구기관을 만들고 7번 하나 합니다. 7번은 관수관급제라고 하는 걸 실시하는데 앞에 과전, 직전, 관수관급제 요걸로 이어지는 건데 이건 지금 안 하겠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아까 그 직전법하고 연결시키면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로 활성화시키느냐? 경연을 엄청나게 활성화시킵니다. 경연이 뭐냐면은 무슨 노래 경연 이런 게 아니고요. 경연은 임금과 신하가 앉아가지고 학문과 나라 정치를 어떻게 하냐면 토론하는 토론회예요. 포럼이야, 포럼. 그래서 똑똑한 신하와 여기 똑똑한 임금님이 앉아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스터디 하는 거야, 스터디. 북스터디.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신하들이 밀리면 돼, 안 돼? 밀리면 안 돼.
그래서 경연을 하기 전에는 항상 신하들이 뭘 하냐면 예습을 하고 갔단 말이야. 그래서 왕을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왕이 뭘 잘 몰라. 그럼 신하들이 임금님 공부를 안 하셨네요.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고맙소. 나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내 이 명심하리다. 이런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왕들은 다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신하들의 학문을 왕이 뛰어넘지를 못했었어. 왜냐하면 신하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왜요? 과거에 합격하려고. 근데 왕은 과거에 합격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란 말이야.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아니면 말하면 되는데 태종이나 세조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 안 했어. 맨날 이거 경연하라 그랬거든. 근데 야, 내가 이 나이에 공부하리? 내가 너한테 쫑코 먹어야 되겠니? 공부 못 한다고? 야, 하지 마. 이랬는데 세종대왕은 경연을 즐겼거든. 경연 시간이야. 너무 기대돼. 막 이러면서. 왜 기대되는 줄 알아? 자기가 거기서 이제 원맨쇼 하거든.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신하들 이렇게 딱 앉아있어.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주제가 있어. 그럼 세종대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민지야, 너 그거 알아? 이거와 관련된 책에는 이런 게 있고,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 너 혹시 알아? 몰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임금님이 뭐 하는 거냐? 야, 너 공부 좀 해. 진짜 공부 잘해서 내가 과거 합격해서 관직에 올라온 건데 임금님한테 쫑크를 듣는 거야. 공부하라고. 그러면 아니 그 책이 그냥 그렇게 돼 있다는 게 그게 맞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있잖아. 모르니까. 내가 여기 있는 내용만 아무렇게나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알아듣습니까? 못 알았잖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런갑다 이러고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야, 너 이런 거 몰라? 이러면 이제 따지는 놈이 있단 말이야. 내가 모르는 거 미안한데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이러면서 물어본다고. 그러면 세종대왕님이 그 책 몇 페이지, 몇째 줄, 무슨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 야, 책 가져와봐.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해가 딱 보잖아. 진짜 있어. 그러니까 낑 하는 거야. 아유, 미친 왕이다 이러면서. 매드킹. 이거를 했던 임금이 딱 조선 왕조에 3명 있어. 3명. 3명 있어. 3명이나 있어. 첫 번째가 세종, 갓세종. 이거는 반박 불문. 그 다음 성종이에요. 성종도 워낙 어렸을 때 하드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진짜 천재가 돼버린 거야. 원래 천재가 아닌데 천재가 돼버렸어. 그래갖고 신하들한테 막 가르침을 주고 이랬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누구냐? 제일 심했던 임금이거든요. 신하들한테 막 쫑코 주는 게 정조. 정조는 진짜 몇 페이지 몇째 줄까지 다 알고 있었대. 다 외워? 제가 아예 저 통으로 외워버려가지고. 그래서 신하들이 경연하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내가 거길 왜 가? 이러면서. 그런데 3명 다 경연을 굉장히 즐겼던 임금이다. 그래서 신하와 왕의 토론 시간을 경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한 얘기도 좀 듣고, 그죠? 또 모르는 게 있었으면 또 신하들도 배우고, 그죠? 하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 신하들이. 그 다음에 9번. 과부제가 금지법을 이때 이제 만드는데, 과부제가 금지법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조금 이거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나쁜 법이야. 뭐냐? 과부가 뭐예요? 남편을 잃은 여자. 그걸 과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재가를 금지시킨대. 재가가 뭐냐? 재혼입니다. 지금부터 여자들 남편 죽었지? 재혼하지 마. 그러면 와이프가 죽으면 남편이 재혼한다는 당연히 가능하죠. 네? 너무해.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재혼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끝까지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면서 혼자 살라 그랬다고. 남편도 안 지키는 분이 왜 지켜? 몰라, 성종이 그렇게 시켰어. 그래서 유교에서 점점 어떻게 하냐면 여성의 지위가 고려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과부제가 금지법을 통해서 유교 진작을 위해서 과부의 제가를 금지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 잘 봐. 자, 성종 때 이때 모든 거를 완성시킨 임금이고 굉장히 똑똑한 임금이었는데 이때 만든 법전, 경국대전, 이때 만든 인문지리서, 동국여지승남, 조선의 음악을 정리한 음악책, 악학계범, 시가를 정리한 책, 동문선, 역사 정리한 책, 동국통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학문연구기관, 홍문관, 가수관급제 안 하고, 토론 굉장히 즐기셨죠? 토론 이름 경연,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 재혼 못 시켜. 과부제가 금지법. 자, 특징. 동국, 동문, 동국.
뭐가 많이 들어간다? 동자. 우리 조선의 아이덴티티가 동이란 말이야. 동력동. 그 다음에 동국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때는 책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외워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는 봐야지. 이것만 읽고 가야지. 자, 세조와 성종시대 때에 대표할 수 있는 신하 딱 2명만 뽑아라. 그러면은 한명회와 신숙주입니다. 그래서 세조 시기 때 가장 주목해야 될 신하인데 한명회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한명회는 명문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명문가에서.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한상질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상질이 어떤 업적이 있느냐? 조선이라는 국호를 확정 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이냐? 이 한상질이라는 사람이 명나라에 가가지고 후보 2개를 딱 주고 골라달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명나라가 화령하고 조선 중에 뭐 골랐어요? 조선 골랐잖아. 그래서 그거 조선을 받아들고 태조 이성계한테 그 조선이라는 국명을 갖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건국에 굉장히 공이 있는 신하야. 명문가거든요. 근데 이제 한상질이 이렇게 그 명문가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 증손자쯤 돼가지고 이제 한명회가 집안을 거의 말아먹는 수준이지. 왜냐하면 과거에 계속 합격을 못했거든. 맨날 집에서 놀아. 나이가 한 30이 넘도록까지 백수였어요. 예. 근데 집안은 좀 빵빵하잖아. 근데 이때는 과거 시험 합격 못하면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양반가에서. 어느 날 과거 시험 합격자들 파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때 이 한명회는 음서로, 조선에도 음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음서가 5급 이상이 아니야. 2급 이상이어야 돼. 할아버지, 아버지가 2급 이상 공무원이어야 돼. 그러면 진짜 좁혀진 거잖아, 음서가. 근데 계속 과거에 낙방을 해가지고 음서로 겨우 어떻게 되냐면 경복궁 수위, 경복궁 지킴이 아저씨로 들어간 거야. 근데 그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임 이제 발령을 받은 사람들끼리 잔치를 하는 그 날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한명회도 나도 과거에는 합격 안 했지만 음서로 경복궁 수위직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그 파티에 이제 간 거야, 자기가. 눈치 없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도 술 한잔 얻어 먹읍시다 이러면서 이제 막 너스레를 떠는데, 아니 당신은 이번에 어디에 합격한 사람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요 저 음서로 이번에 경복궁 수위.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이 이씨 이거 진짜 레벨 안 맞아가지고 술맛 떨어지게 경복궁 수위? 야 나 갈란다 이러면서 이제 막 쫑꾸를 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웃고, 요새는 무슨 수위도 와가지고 뭐 술을 먹나? 이러면서 막 무시한 거야. 그래갖고 한명회가 얼굴이 울그락푸르락 돼가지고 이러면서 온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오늘 이 술자리에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괄시했던 놈들 두고 봐라 이랬단 말이야. 두고 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시간이 흘렀어. 근데 이 한명회가 백수 생활을 한 십몇 년 하다가 누구를 만난 거야? 여기에 있는 자기 친구 소개로 수양대군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한명회가 내가 이 사람을 모셔서 이 사람을 뭘로 만들어야 되겠다?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유정난 때 데스노트 작성하고 작전 짜고, 그 다음에 심지어 사육신의 실패할 때 이거를 제일 먼저 알아챘던 인물이 누구냐면 한명회예요. 그러니까 세조에게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야, 은인.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딸이 막 시집을 이제 왕가로 보내거든요. 성종과 자기 딸이 결혼했단 말이야. 그래서 성종이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한명회라고 하는 신하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대표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정자야, 정자.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울에 강변에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년에 막 노래도 틀고 막 그다음에 파티도 하고 술도 먹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정말 화려했던 그 한명의 정자 이름이 뭐냐면 압구정이에요. 압구정. 네. 들어본 적 있죠? 서울에 강남에 진짜 비싼 땅, 그리고 핫플레이스, 가로수길, 거기가 뭐냐면 압구정이잖아. 한명회가 만든 그 예쁜 정자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지역이 압구정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제 영혼의 파트너 누굽니까? 신숙주. 아까 이거 덮어준 거 있죠? 그 일화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얘는 이제 잔머리가 굉장히 뛰어났지만 한 명에는 신숙주는 진짜 머리가 좋아. 그래서 지편전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뭘 많이 잘했냐면은 외국어에 특출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4개 국어 정도 했었다고 그래요. 조선어, 일본어, 명나라어, 여진어. 그냥 대화가 다 돼. 프리토킹이 다 돼.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다고 실제로. 그래서 나라에서 여진, 외국, 토벌 책임자로 임명한 적도 있고요. 실제로 일본에 사신으로 가가지고 일본의 그 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다음에 기행문을 적는데 그 기행문 정말 유명합니다. 해동제국기라고 하는 기행문을 적어서 당시 일본 사정에 대해서 정말 잘 적어놓은 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숙주와 한명회는 성종을 보필하고 세조를 보필하고 예종을 보필하면서 조선 최고의 권신이 되는 두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한명회하고 신숙주는 세조, 예종, 성종 시기 때 중요 인물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조 때에는 정도전, 세종 때에는 황희 장영실, 그 다음에 세조, 예종, 성종 때에는 한명회와 신숙주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면은 뭐가 끝났어요? 성종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왕업적 끝났어요. 이제 왕업적 없습니다. 뒤에는 무슨 왕들이 많던데요, 선생님? 걔들은 왕업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다른 주제로 다룰 거예요. 다른 주제. 그거 왕업적이 아니야. 사건이야, 사건. 사화라고 하는 사건인데, 다른 왕들은 다 사화라는 사건으로 다룰 겁니다. 이제 왕업적을 외우는 거는 끝났어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세종대왕과 성종의 업적, 그 다음 세조의 업적, 이 세 명의 임금의 업적을 잘 정리해서, 제가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볼까요? 업적을 일단 물어봐. 그러면 어느 왕인지 구분하셔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악학괴범. 육조 직계제 다시 시작. 이시의 난. 그 다음에 장영실. 황희. 뭐 이상해. 뭐 발음이 왜 다 이상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발음 똑바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칠정산. 세종. 예, 그 다음에 동국여지 승남. 성종. 그래, 그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만약에 동국여지 승남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리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